경찰학 기출지문 파트 1 경찰과 경찰학 1. 14세기 말의 프랑스 경찰 개념은 국가 목적 또는 국가 작용을 의미했다. 2. 15세기 말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독일에 계수되어 양호한 질서를 포함한 국가 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3. 16세기 독일에서는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 행정을 의미했다. 4. 17세기 경찰국가 시대부터 경찰과 행정이 분화되기 시작했다. 5. 1648년 독일은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사법이 국가의 특별작용으로 인정되면서 경찰과 사법이 분리되었다. 6. 17세기에 국가활동의 확대와 복잡화로 국가작용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 경찰 개념이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7. 15세기부터 17세기 이르기까지 경찰은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창설, 유지하기 위하여 신민의 거의 모든 생활 영역이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었다. 8. 18세기 계몽철학의 등장으로 법치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찰 개념이 적극적인 복지경찰 분야가 제외되고 소극적인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되었다. 9. 요한 슈테판 피터가 자신의 저서인 독일 공법제도에서 주장한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복리증진은 경찰의 본래 직무가 아니다라는 내용은 경찰국가 시대를 거치면서 확장된 경찰의 개념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0.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을 제외한 영업위생건축 등의 협의에 행정경찰 사무를 일반 행정기관의 사무로 이관하는 이른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11. 비경찰화란 행정경찰의 영역에서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 사무, 즉 영업건축보건위생경찰 등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륙법계 경찰의 업무 범위는 국정전 반내 무행정 위험방지 보안경찰 순으로 변화하였다. 13. 경찰 개념은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형성된 개념이므로 근대 국가에서의 일반적인 경찰 개념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권력작용이라고 할 경우 이는 각국의 실정법상 경찰 개념과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14. 프로이센 법원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통해 경찰관청이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인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15. 1974년 프로이센 일발란트법은 공공의 평온,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16. 1931년 제정된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14조 제1항은 경찰행정청은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공공의 안녕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공중이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의무에 적합한 재량에 따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크로이츠베르크에 의해 발전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선문화시켰다. 17.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18. 독일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권한은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하게 되었으며 비로소 이 취지의 규정을 둔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 제정되었다. 19. 프랑스 죄와형 벌법전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0. 1795년 프랑스 죄와형 벌법전은 제16조에서 경찰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21.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다라고 규정하여 경찰의 직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한정한 것은 1794년 프로이센 일발란트법이다. 22.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한 것은 1795년 제정된 죄와형 벌법전 제18조이다. 23. 1884년 지방자치법전 제97조는 자치제경찰은 공공의 질서,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경찰의 직무를 소극 목적에 한정하고 있으나 위생사무 등 협의에 행정경찰적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 24.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유지로 제한하는 주요 법률과 판결을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하면 프로이센 일발란트법 프랑스 죄와 형벌법 전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프랑스 지방자치법 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의 순이다. 25. 18에서 19세기에 등장한 법치국가는 절대주의적 경찰국가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성격을 띠었고 이와 같은 법치국가적 경찰 개념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경우로는 1794년 프로이센 일발란트법을 들 수 있다. 26. 경찰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시대 및 역사 그리고 각국의 전통과 사상을 배경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27.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형성 과정에서는 경찰의 임무 범위를 축소시키는 과정이다. 28.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은 경찰권이라는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그 발동 범위와 성질을 기준으로 형성된 것이고 영미의 경찰 개념은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의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다. 29. 영미법계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미분리하였기 때문에 수사활동은 당연히 경찰의 고유한 임무로 취급되었다. 30.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은 자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를 친화적 비례적 수평적 관계라 하며 경찰의 역할 및 시민을 위하여 법을 집행하고 서비스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31.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국왕의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유래된 경찰권을 전제로 한다. 32.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이 판시하였다. 33.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통해 경찰관청이 개별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헌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34.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통해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인 위헌방지에 한정된다는 사상입법 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되어 경찰 작용의 목적 축소에 기여하였다. 35.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의 직무 범위는 위헌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 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36. 프로이센 법원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 작용의 목적 축소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판결이다. 37. 국가배상이 인정된 최초의 판결은 블랭코 판결이다. 38. 에스코베도 판결은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 판결이다. 39.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확립된 판결은 매 판결이다. 40.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찰활동으로 그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1.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적 조직법적 기준에서 파악된 개념으로 경찰관서에서 하는 일체의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4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 범위가 우리나라에서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해당한다. 43. 정보경찰 활동과 사법경찰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계가 깊다. 44. 형식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할 뿐이지 양자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는 관계가 아니다. 45. 정보경찰, 봉사경찰은 비권력적 작용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으로 볼 수 없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한다. 46. 공물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47.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48.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49.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권력적 작용이므로 소극 목적에 한정된다. 50.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이론상, 학문상 정립된 개념으로 이는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51.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지 적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 아니다. 52. 실직적 의미의 경찰은 국가의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53.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54. 보건산림 세무의료 환경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권력작용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작용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55. 경찰의 서비스적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포함된다. 56.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57. 일반 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58.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며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이다. 59. 사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자치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모두에 해당한다. 60.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6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에서 이와 같은 구분을 최초로 법제화하였다. 62. 행정경찰은 주로 현재 또는 장래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되는 반면 사법경찰은 주로 과거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하게 된다. 63. 광의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의 목적, 임무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며 이러한 경찰 개념의 구분은 삼권분립 사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개념이다. 64. 우리나라는 조직법상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없으며 보통 경찰기관이 양사무를 모두 담당한다. 65.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통경찰은 보안경찰에, 건축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66. 보안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경찰 작용만으로 행정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는데 풍속경찰, 교통경찰 등이 이에 해당한다. 67.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작용으로 경제경찰, 산림경찰, 철도경찰 등이 있다. 68.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타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한 것이며 풍속경찰은 보안경찰에 해당하고 산림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69.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구분 또는 경찰작용이 다른 행정작용의 부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70.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된다. 71.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할 때 보안경찰은 독립적인 경찰기관이 관할하지만 협의의 행정경찰은 각종의 일반 행정기관이 함께 그것을 관장하는 경우가 많다. 72.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른 구분이다. 73. 정신착란자의 보호는 예방경찰에, 사람을 공격하는 멧돼지를 사살하는 것은 진압경찰에 해당한다. 74.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위해의 제거나 범죄의 수사를 위한 경찰작용으로 범죄의 수사, 범죄의 제지, 광견의 사살 등이 있다. 75.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위해의 정도 및 담당기관에 따른 구분이다. 76.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위해의 정도 및 담당기관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평시경찰은 보통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이고 비상경찰은 비상사태 발생으로 계엄이 선포될 경우 계엄법에 따라 군대가 담당하는 경찰작용이다. 77.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른 구분이다. 78.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하며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은 질서경찰의 영역에, 교통정보의 제공은 봉사경찰의 영역에 해당한다. 79. 봉사경찰은 서비스 계몽 지도 등 비권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활동으로 방범지도, 청소년 선도, 교통정보 제공 등이 있다. 80.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범죄 수사는 질서경찰에 해당하고 방범순찰은 봉사경찰에 해당한다. 81.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경찰은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된다.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82. 질서경찰과 보통경찰은 경찰 활동 시 강제력의 사용 유무로 구분된다. 83.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의 구별은 프랑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찰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 구별이다. 8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 유지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분류이다. 85. 국가경찰 제도는 경찰 업무 집행의 통일을 기할 수 있으나 정부의 특정 정책 수행에 이용되어 본연의 임무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 86. 자치경찰은 인권 보장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87.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비권력적 수단보다는 권력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88.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경찰 조직의 운영 관리가 용이하다. 89.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의식이 높다. 90. 국가경찰 제도가 갖는 장점으로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 91. 자치경찰 제도가 갖는 장점으로 경찰 조직의 운영개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92.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다. 93. 국가경찰 제도와 비교할 때 자치경찰 제도는 주민 의견 수렴이 용이하여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94. 자치경찰 제도는 전국적 통계 자료의 정확성을 얻기 곤란한 반면 국가경찰 제도는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통계 자료의 정확성이 높고 광역적 범죄 수사가 용이하다. 95. 경찰의 직무에는 범죄의 예방 진압, 범죄 피해자 보호가 포함된다. 9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 피해자 보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97. 형사소송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98. 국가의 존립과 기능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벌성의 범위 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정보안 보경찰의 첩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있다. 99.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로서 공범규범에 대한 위반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으로 취급되어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 100. 공공의 안녕은 법질서의 불가침성, 국가 존립과 기능성의 불가침성,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로 구성되며 경찰은 사회 공공과 관련하여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101. 경찰의 임무는 경찰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가 경찰의 궁극적 임무라 할 수 있다. 102.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 기능성의 불가침성,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를 포함하며 이 중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는 법질서의 불가침성이다. 103. 공공의 안녕을 위해 경찰은 개인의 권리와 법익을 보호해야 한다. 다만 사법에서 인정되는 사적인 권리 확보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찰의 보충적인 보호만 인정된다. 104. 인간의 존엄 자유명 예생명 등과 같은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적 가치와 무형의 권리에 대한 위험 방지도 경찰의 임무에 해당한다. 105. 공공질서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서 공공사회에서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공공질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 유동적 개념이다. 106. 공공질서는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격적 전제 조건이 되는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로 오늘날 거의 모든 생활 영역의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문규범이 전면규범화 증가 추세에 따라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 가능 분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107. 공공질서 개념은 통치권의 집행을 위한 개입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어 엄격한 합헌성을 요구받는다. 108. 법적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불문규범이 성문화되어가는 현상으로 인하여 오늘날 공공의 질서라는 개념은 그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109. 공공질서와 관련하여 경찰이 개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경찰의 결정에 맡겨져 있더라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110. 위험은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111. 위험은 경찰 개입의 전제 조건이나 위험이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의 통행이 거의 없는 밤 시간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등일 때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에도 통행한 운전자는 경찰 책임자가 된다. 112. 손해는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와 객관적 감소를 뜻한다. 113. 손해란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 행위를 의미하고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성가심이나 불편함은 경찰 개입의 대상이 아니다. 114. 경찰 개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행위 책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상태 책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115.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오상 위험이 있을 때에는 경찰의 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116. 추상적 위험의 경우 단순히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정도의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실적 관점에서 위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117. 외관적 위험은 적법한 경찰 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118. 외관적 위험은 경찰관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 판단을 하였음에도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이다. 119. 위험 혐의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 판단을 할 때 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예측되지만 위험의 실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한다. 120. 위험 혐의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 판단을 할 때 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예측되지만 위험의 실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말하며 위험의 존재 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으로 행하는 위험조사 차원의 개입은 정당화된다. 121. 위험의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에 위험의 존재가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22. 오상 위험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한다. 123.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를 외관적 위험이라고 한다. 124. 오상 위험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한 경찰 개입이므로 경찰관 개개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국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125. 사물관할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 내용의 범위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범죄 수사에 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되고 있다. 126. 경찰의 사물관할로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에 관한 임무는 영미법계 경찰 개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127. 지역관할이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고 대한민국의 영역 내 모든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128. 범죄 수사에 있어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사법경찰권의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는 입법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129. 인적관할이란 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인적 범위를 의미한다. 130.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131.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의 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132. 국회 경위나 경찰 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 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133.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134. 경찰은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때에는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135. 외교공관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이나 화재, 감염병 발생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외교공관에 들어갈 수 있다. 136.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불가침의 대상이다. 이에 준하여 외교사절의 승용차 보트, 비행기 등 교통수단도 불가침의 특권을 가진다. 137. 경찰의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 분배, 경찰 행정정보의 공개는 경찰의 민주성 확보 방안이다. 138.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